지금 저 프린트하러 갔으니까 올 때까지 63쪽에 보면 신강 신약의 조건을 해가지고 통변 신강 신약 신세 이건 뭐라고 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 좀 건강한 사람과 또 약한 사람입니다. 요건 이제 사주예거든요. 사주도 건강한 사주가 있고 약한 사주가 있거든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냐 책에다 내가 표현해놨습니다. 책에. 이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이제 분별 방법인데 이게 정답이다라는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냥. 물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신강신약의 분별법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생년을 나타내는 자리, 그죠? 여기는 생월을 나타내는 자리고 몇 월 달, 그죠? 여기는 그러나 생일을 말해요. 생일 태어난 날, 그리고 여기는 생시죠. 시간을 나타내는 자리인데 우리 사주 8글자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고 제일 영향력을 사주 8글자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는 위치가 바로 요 살입니다. 몇 월에 태어난 날. 우리 옛날에는 무슨 띠니 이랬잖아요. 사실은 그거 보면 여기 나를 대표하는 자리가 여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얘는 혼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의 생각 머리부터이거든. 나를 대표하는 자리거든. 그럼 여기는 나의 몸의 자리.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자리거든요. 그 띠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띠는 나와 가장 거리가 멀어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먼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영향력이 가장 적다는 얘기죠. 그래 볼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신강신약은 그죠? 신강신약은 여기에 있는 자리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있거든요.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여기에 영향력이 가장,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월 달에 태어났나 그거잖아요. 그래, 여기 전체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30점 정도 줍니다. 근데 대개 뭐 20에서 뭐 30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른 데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나중에 이제 직궁자들 성론 할 때 다시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이게 사회적 자리, 사회적. 내가 사회 활동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뭐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는 자리. 나를 나타내는 자리. 이 자리도 보통 뭐 다른 자리보다는 영향력이 많다. 그래서 보통 여기도 한 20점 정도 보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 두 개가 거의 50점을 차지한다는 거죠. 개수는 8개지만 전체가. 이 영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덩영이라는 얻었다는 건데 나와의 관계에서 나인데 생해주는 글자, 그죠? 나와 같은 글자거나, 그죠?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있으면 바로 덩영했다 해서 플러스 30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오행과 극하는 오행이거나 기운을 빼는 오행이라면,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목화토금수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목이라면 등령, 여기는
덕지라고 하는데, 그죠? 덕령덕지라고, 이게 여기에 덕령덕지라고 저 자리에 그냥 내인게 도움이 되면은 플러스 30 플러스 20을 준다는 얘기죠. 그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목의 오행이라면 나와 같거나, 그래 나와 같다는 내 세 친구 형제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 세가 많거나 또 아니면 나를 생해주는 도와주는 글자, 요게 많으면은 요게 요 자리에 있다라면은 플러스 30 플러스 20 요를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 다른 데는 다 10점씩. 10점씩. 그러면 내 거 빼고는 요래하면 다 여기 100점이 됩니다. 100점이 되거든요. 요래서 이제 신강신약을 구분을, 내를 도와주는 나와 같거나, 그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거의 다른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이거는 여기는 플러스가 될 끼고 신약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플러스가 많으면은 신강, 그죠? 마이너스가 많으면은 신약,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신강신약은. 그렇다면 신강신약을 이렇게 구분하면, 그러면 신강은 내가 몸을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주체성이 아주 강하다. 신약은 결국 사람 몸, 육체 몸으로 본다면은 보약은 먹어야 되더라도 내 몸이 약하거나 기운이 많이 빠지는 그런 글자는 많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 결국은 그렇다면은 신강자는 내가 막 이 덩치도 좋고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내라는 주체성이 강하죠. 나라는 존재를 어디 가도 잘 드러냅니다. 항상 그 사람은 어디 가나 그 사람은 그 값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구조를 가진 사주 팔자를 가진 명주는 어디가 몸이 좀 약하다고 기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피로를 느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내 몸이 건강치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은 결국은 나를 도와주는 에너지, 나와 같거나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거죠. 신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약하면 보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논리죠. 만약 신강하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죠? 나머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결과에 대한 어떤 내 하는 일에 대한 결과, 또 재물, 돈벌이, 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내 주기 상승, 명예, 이런 것들 신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행운에서 이러한 운이 올 때마다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신약한 사람은 내가 보약을 먹어야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러한 운이 올 때 만약에 내가 많은 일을, 중고급 과정에서는 이 식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목일 때, 아까 목이라면 목일 때 화, 토, 금의 운이 온다. 신강자는 이 운을 다 잡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식상에 화의 운이 또 왔어. 또 하나 더 벌쳐.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 사주 속에 생재하면은 결과를 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한 사주는 이 내가 목일 때 화의 운이 오면 뭔가를 자꾸 해야 되라는 거죠. 이 기운에서는 하고 번지고 나가야 되잖아 자꾸.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기운을 또 빼잖아. 신약한 데서 이런 운이 와야, 그죠? 나를 도와주는 운이 와야 내 사주 여덟 글자 속에 이런 운을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죠? 내 하는 일의 어떤 결과치나 이런 걸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신약한 가운데서 또 이런 운들이 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피곤한 거 아닙니까? 신약하니까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데 또 이런 운이 오면 더 피곤한 거죠. 그럼 사람 이런 운이 오면 내가 몸에서 기운을 빼야 되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고 이런 얘기죠. 또 하는 일이 지금도 하는 일이 있는데 또 이 운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더 피곤해.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신약은 결국은 나와 같은 세력이나 그다음 나를 생해주는 아까 자양분과 같은 그죠? 보양은 너무 그런 오행을 가져서 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주 8글자 오행의 글자는 중화를 이루기 위한 중용적인 기운이 어떤 글자이냐는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고급에서는 이제 용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요것만 듣고 보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건 신간일 때는 그러면은 어떤 운이 와야 좋다? 목일간의 신강사주는 내가 지나치게 기운이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떤 놈이 와도 내가 다치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식상의 운이 오면 내가 일거리 생길 거고 재성의 운이 오면 하는 일의 결과가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의 운이 오면 내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고 그죠? 그 다음 내 직위가 상승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신약사주는 이런 운들이 오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만약에 식상의 운이 오면은 내 하는 일로 인해 갖고 내가 몸이 고단해지고 그죠? 그럼 재성의 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는 내 일에 대한 결과시잖아.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나는 몸이 약한데 그 욕심만 더 가득 채워진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걸 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거는 내 돈이 아니거든. 남의 것이고 빚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명예는 내가 몸이 약한데 자꾸 명예에 매달려갖고 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이 운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운에서 좋은 운? 나의 세력을 도와줄 글자. 나의 일간과 다시 표현하자면 일간과 같은 오행. 그 다음에 자양분에 해당되는 그 일간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자양분이 되는 인성이죠. 그 자양분이 되는 글자에 운이 올 때 와야 운이 좋은 운이다. 그게 이제 대운, 세운이죠. 그 대운에서 그런 환경이 놓여져야 내가 지금 좋은 운에 와 있구나, 안 좋은 운에 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대. 그래서 대운은 환경, 세운은 시기, 때. 원래 내가 운 전체가 좋은데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전체 운은 내가 뭐 신강이든 신약자든 내가 좋은 운에 와 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할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가 그럼 그 환경 가운데서 좋지만은 올해는 좋나 안 좋나 거거든요. 그럼 올해 시작하는 게 낫나 아니면 내년에 시작하는 게 낫나 이제 이런 거 볼 때 이제 이 연운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신강 신약으로만 가지고도 내 운의 흐름에서 길중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운에서 좋고 어떤 운에서 안 좋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신강신약 분별법인데 이거 점수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덕령덕지 신강신약 놔두고 아까 여기 덕령지라고 있죠. 가장 점수가 많은 자리 덕령덕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 이상이 모이면 많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4글자와 같은 오행이나 또 아까 말씀처럼 그 자양분에 해당되는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가 3개 이상 많을 때는 덕세가 커진다. 세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려운 거든지 간에 2개를 가지면 신강이다. 2개를 가지면 2개를 가지면 점수로 봐도 신강이 돼요. 신강이. 그래서 신강이 덕령덕지하든 덕령덕세하든 덕지덕세하든 그죠?
덕세, 덕지 하든 하여튼 두 개를 가지면 신강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신강으로. 등령 한 개 하고 덕세 이렇게 해도 신강. 그렇죠. 예. 어쨌든 덕령, 덕지, 덕세로 표현하는데 요 자리에 얻는 거는 덕령. 만약에 그러니까 얻었다는 거는 아까 저 계산할 때 플러스로 될 때, 그죠? 플러스로 될 때는 덕령했다고. 만약에 마이너스로 되면 어떻습니까? 잃었으니까 실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까 덕지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플러스 20점이 되면은 덕지지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잃었으니까 실지라고 하는 거죠. 세도 마찬가지. 세. 전부 덕도 이거 얻었다는 거거든. 플러스 되는 거는 덕이고 마이너스 되는 거는 실. 잃었다는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신강신약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강신약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또 나중에 또 조후적인 것도 또 있습니다. 조후적인 것도 있고 이래 있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신강신약은 분별하는데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대원 앞에 보면 대원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떤 운이 좋겠다, 어떤 운이 오면 좋겠다라는 건 이미 짐작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운이라는 환경, 우리 그 앱에 깔아놨는데 보면 그 사주 바로 밑에 보면 이 대운 환경 10년씩 가는 대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과연 나한테는 내가 신약인데 나를 도와주는 그 두 개의 에너지가 오고 있는지, 만약에 신강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운이 오고 있는지, 그죠? 그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요. 만약에 신강자는 내 인생의 봄일지, 여름일지, 가을일지, 그죠? 만약에 신강자가 내 인생의 봄이다. 그러면 목의 기운이 아닙니까? 봄이라 했으니까. 화는 여름의 기운이고 가을은 금의 기운이니까. 그럼 내 인생의 봄이다. 예를 들어서 나이 60 넘었는데 정년퇴직하고 60 넘었는데 내 인생의 봄의 기운에 대운에 목기가 오더라. 신강자인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이니까. 목의 기운은 아까 전 시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의 에너지는 뭔가 어린아이와 같다. 호기심이 많은 시기거든. 뭐라도 해야 돼.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장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신강자인 경우는 자기가 준비된 사주거든요. 내가. 그럼 이게 뭐에 대해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봄, 그죠? 봄에 시작 부러졌지. 근데 이게 신강자인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만약에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성이든 뭐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인비의 운이 오면 나는 또 신강하게 해주면 더 그죠? 힘이 넘치는 놈한테 또 보양비는 거거든요. 힘이 넘치는 놈, 보양비. 그러면 자 만약에 인비의 운이 오면 내 글자와 같거나 그 글자를 도와주는 그래 자양분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했는데 그게 오면 신강자는 오히려 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내가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운에서는 많이 하는 게 저질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저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도 그렇지. 만약에 이런 게 신강자인데 이게 인비의 운이면은 좀 말려야 되죠. 자꾸 하려고 좀 말려야 되잖아요.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식재관의 운이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라도 좀 그럼 시기만 보면 되죠. 시기만 올해 얘기 않겠다. 안 그러면 올 가을에 할까? 올 봄에 할까? 이게 이제 이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근데 신약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내가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운에서 무조건 하려고 돼 있거든요. 내 인생이 봄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약자라면 이미 식재관은 발달돼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주 8글자밖에 안 되는데 약하다면 이미 이것들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 팔자에 너는 식복도 있고 제복도 있고 관복도 있는데 네가 약해서 못 먹는데 그러면 언제 와야 돼? 인비의 운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 아까 이야기처럼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이거나 그 다음에 그 자양분에 해당되는 오행의 글자이거나 그 글자들이 오면 이미 내 사주 팔자에 넘어것처럼 불 보듯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진짜 내 것인 줄 저건 다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이 운의 인비의 운이 나를 도와주는 자양분에 해당되는 글자이거나 나의 세를 높여주는 글자가 와야지 내 사주 글자에 있는 이 운을 내가 가져다 내 것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원에서 어느 운이 와야 되고 어느 운이 안 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길흉은 판단된 거예요 지금. 길흉이 이렇게 이제 길흉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강신약 하는 거 신강신약 분별을 다 하게 되고 그러면 대운 길흉을 분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그죠? 대운.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신강자라도 사람들이 유형이 있어. 그럼 신강신약을 이렇게 분별하신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 사주가 신강 사주인지 본인 사주가 신약 사주인지는 이미 그 앱에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본인 걸 다 파악하실 수 있어요. 신강 사주인지 신약 사주인지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강신약으로서 사람 우리 성품의 유형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냐 신강사주는 책 여기 보면 자 잠깐 보면 사람 성품의 유형하고 첫 번째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 두 번째는 환경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과 신강 신왕이 나가고 신약 신강 신약 사주의 특징이다. 자,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의 특징은 독립심, 개척정신, 인내심과 뒷심, 건기가 있다. 주변의 궁설에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며 속전속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무리수가 항상 따른다. 이래 되죠. 남의 간섭이나 억압을 싫어하고 단체의 통제를 싫어하고 안 될 일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여 상대방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여기 자기 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이나 이거는 신강자라는 얘기입니다. 신강자. 여기 신강이나 신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은 재운이 오면 꼭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고 꼭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신왕한 사주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신왕한 사람들이 성공하면 남에게 잘 베풀어준다. 그 대신에 그런 경우가 많다. 단 실패하면 채무에 대한 배짱을 부리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신강사의 특징이 남녀 모두 신강할 때 가장 큰 단점은 한번 실패하거나 꺾이면 회생하기 힘든 특성이 있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자칫하며 주색 잡기에 빠져 타락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타입으로 자존심이 강한 반면에 재테크 개념은 약하면서도 매사에 자기 고집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강은 사주들이 대충 이렇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신강자라도 조금 전에처럼 목화 오행을 놓고 보면 신강자라도 아까 신강은
신강은 내 아까 일간의 오행과 같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일간은 바로 자양분에 해당되는 생하는 글자가 뭐 여튼 50점 이상 되거나, 그래 됐을 때 신강이라 한다. 그러면 오행을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글자가 어떤 오행이든 간에 목이라면 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자양분에 해당되는 수죠. 요게 한 편이죠. 요게 신강자라면 항상 신강신약은 내 일간에서 그 생해주는 글자 요게 요 두 개 오행이 많으면 신강이고 적으면 신약이죠. 그 항상 요것만 찾아내면 돼요. 48글자 속에서. 그러면 요게 점수가 마이너스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주니까. 그럼 플러스가 적으니까 신약이 될 것이고, 그죠? 플러스가 적다면 마이너스가 많은 거고. 반대로 플러스가 많으면 신강하게 되는 사주단이에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은 방금 이러한 성품을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죠. 자, 거기서도 신강한 사주이지만 체만 강한 자, 여기 있죠. 첫 번째로 체만 강한 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만 강한 자는 독재자적인 리더자, 그 다음에 조직의 보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품 이러한데, 비겁이 신강사주 염나지? 비겁이 신강사주는 주체인 내가 강해진다. 그 체만 강한 자, 이건 결국은 비겁 신강자라는 얘기입니다. 비겁 신강자는 자신감, 배짱, 추진력, 맹목과 무조건적, 멘탈도 강하다. 이건 자체가 강한 사람. 강대강, 약대약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의 길을 꺾지 못한다. 자기 주관은 아주 세거든요. 독재적인 제왕적, 폭군적 기질이 성품을 갖고 있고, 건드리면 포악해진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 자기 결국은 이 자양분이라는 글자라기보다도 내와 같은 이 오행의 글자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신강한 자 이거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것만 그런 사람 사주 들어있어. 그런 사람은 딱 보면 틀려. 딱 보면 틀려요. 이야기를 해봐도 틀리고 그런 사람 누구 이야기도 잘 안 듣죠. 그래서 아주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법은 이 사람의 접근법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제왕을 대하듯 높여주고,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지. 윤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거래하고 그 사람이 내가 이래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 하면 기다리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라 저래 해라 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말 안 듣거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귀가 얇은 리더자형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참모들이 말을 잘 듣는다. 요거는 이제 신강사주지만은 요 옆에 있죠. 인왕신왕사주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여기 자양분에 해당되는 글자 있잖아. 오행. 자양분에 해당되는 오행. 만약에 화일간이라면 자양분에 해당되는 오행은 목이 될 것이고, 토일간이라면 자양분은 화가 되고, 그죠? 수일간이라면, 금일간이라면 토가 되는데, 자양분을 나를 해주는 글자. 나는 여기 있는 오행은 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많더라고요. 이게 많아서 신강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뭐 하나 내지는 둘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것보다 자양분에 해당되는 오행의 힘이 더욱 강하더라. 그러면은 인왕신왕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나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이니까 인성에 해당되니까 기회를 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인성은 귀가 얇다는 거죠. 남의 말을 수용. 인성은 수용을 뜻한 거죠. 그래서 수용이란 남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잘 수용하니까 귀가 얇다는 소리 들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혼자 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혼자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론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무장은 잘 되어 있다. 인성으로 강하면 지금 조금은 자양분에 해당되는 오행, 인성으로 강하면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상대방과 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주위의 힘을 모아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주위의 힘을 모아서 나를 강하게. 결국 인생 아까 그 자연본에 해당된 그 글자들은 주변의 힘을 모아서 나의 죄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때로는 비겁의 운에서 주체가 강해진다. 그때 이제 자만의 결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변화에 결정하고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보면 아까 나는 약한데 나의 자양분에 해당되는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인성이라고 합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엄마와 같은 마음이죠. 엄마와 같은 마음. 나를 생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아까 얘기 잘 안 듣는다. 이 특정 고집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고집을 내가 못 믿을 만한 그 고집을 이해만 시켜놓으면 100% 이 사람들은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하지만 아까 뒤에서 말한 비겁의 운이 오면 일어났잖아요. 그래 하지만 비겁의 운에 매일 그래 하다가 매번 남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듣고 수용하고 하다가 비겁의 운이 딱 오면은 지금까지 그래 하는 게 이 사람이 탁 바뀝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거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이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지는 다른 사람들이 바뀌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은 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비겁이 없어. 그래 바뀐다. 그러면서도 이 보도서비가 엄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기운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특징이. 누가 엄마가 나를 대신해주는 엄마의 글자가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자꾸 해주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자꾸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거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체를 겸비함. 그죠? 지체를 겸비함. 그 지체는 아까 여기죠. 지에 해당되는 자양분에 해당되는 글자와 그 다음에 자기 본인에 해당되는 글자. 그죠? 한 편에 했잖아. 요건 이제 지. 인성이니까 지. 지와 체. 그러니까 체를 겸비한 형. 그죠? 그러니까 지체와 같이 있는. 그래서 신강한 자는 멘탈이 강한 리더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듣기도 하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듣기도 수용성이 강해서 남의 말을 잘 듣기도 하지만 결정은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왜요? 그럼 우리가 사주를 이제 살펴놓고 보면 이 사람은 신강자지만 최강 신강자인지 인비가 강한 신강자인지 인성이 강한 신강자인지 그 다음에 인과 체가 겸비한 건지 이러면 그 사람 성향을 이미 이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관계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별력도 생기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인성과 비갑이 같이 강한 사람들은 자, 이런 나오는데 남의 말이나 여기는 일어났습니다. 참모들의 말을 잘 경청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다. 잘 듣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인비왕 신앙사주이고 인성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중심에 서야 한다.
인성을 보호하려고 한다. 인성. 이 사람 최강한 인성을 보호하려고 한다. 왜 보호하려고 한다? 인성을 극하는 글자는 내가 극해주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상생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인성을 보호하는 거다. 인성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가령 우리 엄마, 어머니, 그죠? 그다음에 나의 후원자들, 후원. 아까 자양분이 이야기했잖아. 후원, 후연인, 또 수용. 나한테 어떤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 주변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다. 그다음에 환경주도적인 성품의 유형은 해놨거든요. 자, 환경주도적인 성품이라 하면 나의 인비가 아니라 여기는 이미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자, 첫 번째 보면 참모형 신약한 사주의 특징은 참모형의 특징 재치가 있고 순발력이 있으며 영리하고 눈치가 빠른 편이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성적이면서도 노력형이 많고 매사를 차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보는 눈이 정확하고 날카로우며 눈높이가 높아 콧대가 세고 자신을 알아주고 도와주면 잘 따르는 경향이 있고 남의 빛을 꼭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참모형의 특징. 그 다음에 매사에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약해서 기회를 놓치기 쉽고 매사에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약해서 기회를 놓치기 쉽고 추진력 또한 약해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는 경향이 있고 의타심이 있어 남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는 경우가 많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경향이 있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멸리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식재관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식상과 재성과 관성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순서로 쓰더라도 방해를 하거나 꼭 안갚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 상관에 해당되는 재테크를 하더라도 모험을 하지 않으며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벌리지 않고 이게 이제 이 정제성에 해당되는 거고 매사에 뒷일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재성이에요. 재성이 발달된 사람은 항상 이 내가 하는 일의 결과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죠. 결과. 정제하면 to닥to닥 나가고 큰 결과라기보다는 내가 했는 만큼의 정당한 대가 이걸 내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편제라면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횡재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성품들이 있다. 운이 나쁘면 잘 견뎌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신약한 사주들은 그다음에 신약한 사람들이 직업을 택할 경우에 안정적으로 머리를 쓰거나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일로 활동량이 적은 업무나 사업이 잘 맞으며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일도 좋고 생산업이나 제조업에도 잘 맞습니다. 이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신약 사주의 특징이고 체가 아까 이야기처럼 체가 강하지 않지만 아주 약하지도 않는 형. 아까 체란 자기 글자 체 인성을 이야기하는 경우 체가 강하지 않지만 아주 약하지도 않는 형. 그 이런 걸 어떤 걸 얘기하는 이런 경우는 강하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 그러면 신강신약이 아니고 그죠? 그 어중중한 정도라는 말이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아까 신강신약을 했는데 보통 한 40점에서 보면은 40점 이하 40점을 기준해서 이 이상 보면 대개가 신강이 됩니다. 대개가 우리가 보면 그좀 신강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점수는 50을 이야기했지만 그 한 40점에서 신강이 거의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체가 강하지 않지만은 요게 신강자는 아니지만 요 글자가 약하지 않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 뿌리를 두겠구나 여기 이해가 가죠. 그 뿌리를 둔다는 것은 이 오행의 글자가 지지에 어디 내 오행과 같은 오행이 있다는 거죠.
뿌리 거기다 뿌리라 얘기하고요. 뿌리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